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1년 5개월 만에 질의응답.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참모들을 소개하면서 직접 소개와 함께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즉석에서 받았어요. 네, 맞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실장 인선 발표를 직접 했고요. 정무수석. 예, 그렇죠. 정무수석. 이거를 그동안은 주로 비서실장이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건 취임 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발표한 뒤에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은 것도 1년 5개월 전에 있었던 도어 스태핑 그때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짤막한 한 부분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허허 웃는 모습도 좀 보이고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였죠. 네, 맞아요. 전반적으로 뭐 기자들이랑 아이 컨택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엷게 미소를 띠는 모습도 보였는데 최근에 뭐 대국민 담화, 국무회의 이런 데서 좀 심각한 표정 짓던 거랑은 다른 분위기가 확실히 읽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소통, 협치의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형식의 변화만큼 내용도 호평을 받았는가?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카운터파트인 야당의 평가가 박합니다.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가 박합니까? 네,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한테 어제 물어봤는데 이거 지난번 국무회의 때랑 내용은 같은 맥락이다. 그러니까 국정 기조는 안 바뀔 거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정진석 의원이 그동안 뭐 막말, 뭐 육모방망이 뭐 이런 막말이나 식민사관 같은 걸로 논란됐다 이런 점들을 찝어내고 있고요. 또 다른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면에 보였던 본인이 보였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인사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두 인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국회 부의장 등등등 뭐 여의도에서는 뭐 최고 스펙 보유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한국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입당을 권유했던 핵심 친윤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홍철호 정무수석은 그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도 중진들 말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다만 재선이고 과거에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어요. 네. 특이점은 굽네 치킨 창업주 출신. 굽네 치킨. 네. 맛있는 굽네 치킨의 창업주 출신입니다. 민심을 좀 간파하는 사업가 스타일이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발탁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바른정당에도 있었죠. 맞아요. 네, 바른정당 출신이기도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낙선자 대회, 당선자 대회도 각각 열렸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오전 오후에 그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왔어요. 네. 다만 비대위의 성격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낙선자 중심의 원외 조직위원장 160여 명이 혁신형 비대위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뭐 결론 내리지 못했고 윤재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지는 않고 다른 사람을 지명하겠다. 뭐 전당대회 준비를 실무형으로 하는 그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겠다 이런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어제 이제 인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두 이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좀 지역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충청, 한 사람은 이제 경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제 충청 60석이 걸린 경기도에서 6석 가져갔고요. 네. 28석이 걸린 충청권에서도 6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보다 충청은 2석이 줄었고요. 경기도는 1석이 줄었어요. 4년 전보다.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이제 많은 의석이 걸려 있고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선거를 이겼다. 그게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그러면 여기를 좀 이제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지역적인 문제 안배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검찰이 아니에요. 뭐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명은 언론인 출신, 네. 한 명은 기업인 출신. 그러니까
좀 이제 검찰 뭐 독주, 검찰 독재 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의식을 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정진석 위원장은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서 이제 대언론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내세웠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후배 언론인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어저께 아, 그래요? 마이크를 잡고 윤석열 대통령 소개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 후배들 이런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 얘기인즉슨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야 기자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왜 기사를 그딴 식으로 써 이런 식으로 꼭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데 정무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되겠다. 기자들이 싫어하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사실 친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이제 정계로 입문시켰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모로 이제 친윤 색채가 너무 이제 오히려 강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또 하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언론 관계 뭐 얘기를 해서 언론인 출신이니까 언론하고의 관계가 원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실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각 언론사에 공문을 보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참칭 보수 쓰지 말라고. 패널. 예, 이게 뭐 정확하게 뭐 이제 뭐 공정성 뭐 공문 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장성철 이제 소장이 이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다 반발하니까 고발했거든요. 예, 뭐 그러니까 사실 언론하고 정말로 관계가 좋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이죠. 게다가 이제 야권에서 반발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8월에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안이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발언을 게 해가지고 재판이 1심밖에 안 끝났어요. 1심밖에 안 되고 지금 2심 진행 중인데 이게 이례적으로 조금 이제 징역형이 나와서 그냥 당사자도 반발하고 뭐 판사가 편향됐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야권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에서 오늘 뭐 정성호 의원도 나오시니 한번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오늘 듭니다. 국민의힘의 조정은 의원 출연도 있고 정성호 의원 출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각각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어쨌든 17개월 만에 1년 5개월 만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도어 스태핑 중단 17개월 만에 기자 질문 받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자 질문을 받는 게 기사가 될 정도로 이게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좀 숨었다 이런 얘기를 뭐 많이 이제 이게 화제가 됐고 이게 소통의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 아까 전에 뭐 음성도 아까 전에 대통령 목소리도 나왔지만은 결국은 정책은 세워져 있고 우리는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첫 번째 기자 질문에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까지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국정 방향은 옳다. 하지만은 이제 소통을 잘 못했으니 당 참모가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수석들이나 아니면 당에서도 이런 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건데 국민들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정 기조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기자회견도 없었고 도어 스태핑도 중단돼서 직접적인 소통이 너무 없는 거야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는 거. 이건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데 이것이 도어 스태핑 재개로까지 이어질까? 김관일 기자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자들은? 뭐 이런저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뭐 당장 그렇게 이어지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내용은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인데 좀 부적절한 내용이었고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영수회담 삐걱. 어제 실무자들이 의제를 조율하는 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에 원래는 한우섭 대통령실 이제는 전 정무수석이죠. 전 수석이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만나서 실무 조율하기로 했었어요. 오후 3시. 네. 그런데 한 3시 무렵에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어제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유였습니까? 네,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수석 후임자한테 넘기기 위해서 일단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신임 수석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천준호 대 홍철호 이렇게 오늘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이 문제로 어제 이 무산이 된 문제로 해서 완전히 이게 깨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민주당 쪽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영수회담 자체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걸로 이쪽도 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단순한 일정 연기 정도고 다만 기싸움으로 해석 이제 그 뭐랄까 기싸움 국면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싸움 국면에서 이런 양쪽을 자극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어떤 의제들을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뭐 잠시 후 제가 정성호 의원한테도 질문하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꼭 이것만큼은 올려야 돼 하는 게 뭐예요? 일단 꼭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최상병 특검 그리고 뭐 저 전세 사기 그리고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도 대체적으로는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 영수회담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네, 한 지도부 인사가 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최상병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을 뭐 넣느니 빼느니 이렇게 해서 거래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비칠 수가 없다.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강경파들 사이에서도 일부 기류가 엇갈린다는 점이에요. 의제를 놓고요. 네, 어떻게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그동안 가장 선봉에서 외쳤던 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가 어제 저한테 했던 말이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생을 돌보자고 해놓고 마누라 깜빵에 집어넣으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거는 네. 민주당 의원 워딩을 그대로 소개해 맞아요. 주시다 보니까 좀 날 것 그대로 말씀하셨네요. 이 대표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주목한 게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네. 25만 원 민생지원금 최상병 특검을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여기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박찬대 최고가 네, 아마도 흘러가는 분위기를 반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하지 않은 선은 어디까지인가, 음. 역풍불지 않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성사되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고민이자 과제겠죠.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민주당은? 일단은 친명 주자로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 이쪽으로 좀 좁혀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어제 서영교 최고위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거기서 박찬대 최고까지 나갔으니까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어요. 네. 이게 의원들한테 뭐 박찬대 뭐 교통정리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김민석 의원, 박주민 의원 뭐 정도 경쟁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박찬대, 김민석, 박주민 예. 이 정도. 김주민 평론가. 예. 예. 어제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영수회담? 영수회담 짧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게 왜 정무수석까지 발표했냐라고 하니까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수회담을 빨리 하겠다라는 의지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늦춰진 거죠.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런 신경전이기는 했지만은 매끄럽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정무수석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고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하고 뭐 요런 내용이 있다. 직전이 아니라 전날 정도에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해서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이게 정무수석이 뭐 갑자기 된 건 아닐 거예요. 그날 아침에 된 건 아닐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이렇게 좀 야당이 반발하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막 원내대표가 좀 난립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이제 좁혀지는 몇몇들이 이제 좀 사퇴를 하거나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자들이 조금 이제 가닥이 잡힌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몇몇으로 조금 좁혀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친명 색채에 대해 있어서는 모두가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조금 이제 지금은 어떻게 너무 이제 친명 독주를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부담이 이제 야당도 차후에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조국 대표가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조국 대표가 SNS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10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를테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수용을 꼽았습니다. 뭐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그런데 잘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8번, 9번, 10번이었어요. 10개 중에. 네. 8번은 대통령 음주 자제, 9번은 윤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의 청국민 무속인 그리고 극우 유튜버의 유튜버 방송 시청 중단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좀 화제가 많이 됐는데 조국 대표가 좀 노린 거 아니냐, 뭐 아하. 음주 자제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뭐 김현주 그 보수 성향 김현주 시사평론가는 조국 대표 SNS 금지를 요청한다 뭐 이런 것 듣고 올리고 약간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조국 그렇군요. 대표가 또 하나 요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를 한 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를 만나자 다. 그 여기에는 본인을 포함해서 이를테면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등등해서 다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대1이 아니라 범야권의 모임 그러니까 175석이 아닌 192석의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면 좋겠다. 이거는 본인의 존재감을 좀 범야권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기 위해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을지 요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법무부에서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정식 대 추미애 기존의 구도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정성호 의원이 매섭게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민주당한테 읽히거든요. 잠시 후에 나올 정성호 의원한테도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야겠네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죠. 더 내고 더 받기. 오프닝에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시민 대표들이 더 내고 더 받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결론 아닌가요? 이렇게 결론 나왔다는 거죠? 네, 맞아요. 500명 가까운 시민 대표단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4차례 토론하고 답변을 한 결과입니다. 과반 이상이 뭐라고 답을 했냐? 보험료율, 그러니까 즉 내는 돈이 지금 한 9%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걸 13%로 올리고 반대로 받는 돈 개념인 소득 대체율, 이게 이제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2028년에 한 40%로 떨어질 예정이에요. 이것도 50% 정도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내고 더 받기에 투표를 이 했습니다. 500명 가까운 시민 대표단은 그냥 무작위로 아무 사전 정보 없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게 아니라 다 미리 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패널들인 거죠. 맞아요. 패널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숙고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낸 결론이 더 낼 테니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두 개의 선택이었어요. 더 내고 더 받기 혹은 조금만 더 내고 현행 그대로 받기 이거였는데 이 어쨌든 결과는 더 내고 더 받기로 나왔고요. 이게 네. 오차범위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게 최종 결정은 아니고 네. 국회에서 이걸 기준으로 다시 논의해서 절충점을 찾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어제 제가 연금특위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네. 한 달 안에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의원들이 또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또 재논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21대가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2대에서 논의하게 될 것 이 같습니다. 국민연금 바닥난다는 이야기 나온 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게 좀 답답합니다. 김준일 평론가. 예, 그러니까 뭐 김광희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금 요율이 이제 9%인데 이거를 12%로 올리느냐, 13%로 올리느냐, 요게 두 가지였고 12%로 올리는 거는 지금의 현행 40% 이제 40% 소득 대체율을 이제 하는 거고 13%는 50%인데 이게 네. 연금의 고갈 시점은 6년이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년 하냐 차이, 저렇게 하냐에 따라서 1년 차이인데 음. 나중에 누적 적자가 이제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3차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그 지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 이게 낮았어요. 그때는 36.9 대 44.8로 네. 그러니까 건전 재정, 그러니까 건전성을 좀 유지하는 쪽에 맞춰졌는데 이게 지금 막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56 대 42.6으로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공론화 조사기 때문에 설득 이제 설명을 듣고 해보니까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된 건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정말로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세대 갈등 문제에 조금 아직도 해소가 그렇죠.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 평균 소득의 한 50%는 연금이 커버해 줘야 살지.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결국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조금 내고도 계속 많이 받고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이 내고 많이 내야 한다 그러면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서 사실 이게 이제 이번에 회gin에 좀 도출이 될지 의문이고 뭐 일부에서는 아예 재정 자체를 지금 분리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 뭐 좀 많이 주목받는 건 아닌데. 세대별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의 연금 자체를 아예 분리를 해버리자 그런 뭐 얘기도 이런 나와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이게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받는 거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총선이나 공약이 별로 없어요. 예, 그건 그 어떤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에는 세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세대를 이쪽이 많이 주목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느냐, 타겟팅하느냐. 타겟팅하느냐가 지금 좀 눈에 좀 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뉴스의 맥 짚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